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조 원의 스마트 공장 설비 투자 자금 지원 및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을 위한 3천억 원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영 인력 10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4곳을 포함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분식회계를 배경으로 지목된 삼성물산 본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소부품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협력사의 부품 투자비 1조 4,500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1,400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하는 등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작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는데요. 자,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무난한 만기일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장 초반에 급등세를 지키지 못하고 장 후반에 좀 아쉽게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이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도 현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자, 그 이후에 또 다른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올라온 속보인데 중국 외교부가 캐나다인 2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전 화웨이 체포 소식 역시나 미국의 공조 속에서 캐나다에 실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이 또 어떠한 방향성을 이어가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목요일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2% 상승한 2095.55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마감합니다. 삼성전자는 4만 원대에 마감이 되면서 4만 원대 간신히 지지가 됐고 SK하이닉스는 6만 5,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 0.78% 상승한 681.78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신라제는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면서 0.87% 상승으로 8만 8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 마감하면서 2.41% 하락한 7만 2,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봉추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깥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온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시작이었는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요,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자, 금주에 시장에서 좀 주요로 검색어로 떠올랐었던 5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종목 핫5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남선알미늄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가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아난티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다섯 번째 종목은 유니크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업종군들에서 속한 종목들이 5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의 종목 검색어 이렇게 핫5로 오르게 된 이유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이 5종목들 왜 이번 한 주 뜨겁게 관심을 받았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이번 주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테마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고 다양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대응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 속한 3종목이죠. 삼성전자와 그리고 남선알미늄, 현대차까지 이 3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가 4만 원, 적정 주가는 42,400원으로 비교값이 0.94,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이제 가격대가 한 280만 원대까지 적정 주가가 나왔었는데 50분의 1로 이제 나눴을 경우에는 약 4만 원대가 나온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 지금 최근에 중기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이후에도 쭉 지금 흘러내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21선 밑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남선알미늄입니다. 남선알미늄은 오늘 종가가 3,120원, 네, 적정 주가는 900원으로 비교값이 3.47,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흐름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테마주로 편입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선알미늄의 흐름을 보면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그리고 12월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도 매우 강한 그런 상승 추세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가 한때 이제 6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적정 주가는 이제 46만 원대. 그래서 오늘 종가하고 비교하면은 여전히 이제 0.26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추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하락 추세가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2월 들어가지고 역시나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어떤 이슈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3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남선알미늄, 그리고 현대차까지 추세와 적정 주가를 확인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가격도 살펴보셨다시피 4만 원대 오늘 딱 지지가 됐는데 일단 분할 이후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는 하락 추세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테마주로 좀 편입돼서 움직이는 만큼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테마주로 좀 묶어서 더욱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최근에 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현재 단기 상승 추세로 아주 탄력적이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종목에 대해서 추세도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구체적인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이 3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해 주실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 연구개발에 첫 글로벌 1위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중국 텐진에서 공장을 철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거나 아니면 저점을 이탈했을 때 매도하십시오. 반등이 나와주면은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하시고요. 저점 이탈하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R&D 투자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134억 달러 정도인데요. 17조 3천억 정도 되죠. 어쨌든 그 정도를 투자하면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의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텔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투자를 많이 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R&D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그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야지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는 4위였었는데요. 올해 1위로 올라섰고요. 그런데 이제 매출 비중 대비해서 순위를 매기면은 역시 7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한다 하면은 더 좋은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R&D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텐진에서 공장을 철수한다는 소식인데요. 휴대폰 공장을 철수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지금 휴대폰 공장이 2곳이 있죠. 그중에서 하나를 철수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워낙 또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많이 따라잡혔죠. 그런 흐름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쪽에 2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철수를 하는 흐름이고요.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쪽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흐름이 좋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휴대폰 기업들의 성장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글로벌 1위 자리도 역시 중국 쪽에 계속해서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들만 소비를 해도 엄청난 그 비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 자리는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게 되는 게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 흐름인데요. 사실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 액면 분할이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고요. 반등이 나와주면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선알루미늄인데요. 남선알루미늄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들 중에 지지율 1위다 그런 이슈가 나오죠. 그러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SM그룹에 속한 기업이죠. 남선알루미늄이 SM그룹의 사망기업. 거기에 그 대표가 이낙연 총리 동생인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으로 알려지면서 이 종목이 테마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SM그룹에 있는 이 종목이 테마에 편입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은 굳이 이 종목을 이제는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시세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으면은 단기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만합니다. 자,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사실 지금 집권 2년 차지 않습니까? 3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라고 한다면 최소한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1년 6개월 정도 전 그 정도부터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길게 잡더라도 2년 정도 그 정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도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너무 멀다는 거죠. 지금부터 가지고 끌고 갔을 때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들이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흐름이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여권의 대선 후보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 이전에 어떤 쟁쟁한 후보들이 계속해서 낙마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흐름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 그런 앞서가던 인물들이 자꾸 이렇게 순위가 바뀌고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무작정 홀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급등하고 나서 따라잡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고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또 대북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언제든지 뉴스로 급등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런 대선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북한 테마, 대북 테마로 인해서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홀딩하다가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역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는 수소차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하십시오.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어요. 지금 주가가 절대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현대차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차 분야에 7조 6천억을 투입을 해서 2030년에 연간 50만 대의 수소차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자, 2030년이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사실 순차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증설하겠다, 생산할 수 있는 대수를 늘리겠다 그런 계획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수소차가 이렇게 활성화되기에는 좀 멀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형택이 떨어져요.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전국에 곳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전기차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전기차는 아마 일부 아파트에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전국의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게 전기차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좀 멀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대차의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슈를 가지고 잠깐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어요. 주가가 너무 하락하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든 것이거든요. 그만큼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차 관련한 이런 이슈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어떤 주가를 폭발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되기는 어렵고요. 단기의 어떤 흐름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를 만들고 충분히 주가는 이 정도면 반등이 나왔다 볼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벌써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무거운 종목인데 단기에 이 정도 흐름이 나온다는 건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미보이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보유자는 반등이나 저점 이탈 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4만 원 확인이 되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앞서서 테마주로 묶여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 소식 관련돼서 역시나 좀 대선 관련 테마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조정 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적인 탄력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인데 일단 한 기업, 한 종목에 대해서 호재성 뉴스와 그리고 악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이슈에 대한 구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해 볼게요. 자, 먼저 아난티와 유니크가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으로 좀 꼽혔는데 두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난티 적정 주가는 9,800원이고 오늘 종가가 13,050원, 비율값은 1.33으로 고평가지만 그래도 아주 큰 고평가는 아닌 상황입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은 가을에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의 좀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5,000원이고 적정 주가는 1,100원, 그래서 비교값은 0.50, 약 2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유니크는 중기도 지금 하락 추세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제와 오늘 연달아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21선 위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이었습니다. 아난티와 그리고 유니크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이 됐는데요. 아난티는 뭐 지난번에도 관심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니크도 함께 보시죠.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에 살아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짐 로저스를 사회이사로 선임한다는 이슈가 있었죠.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가죠. 이런 분이 사회이사로 선임된다고 하면은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아주 강하게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은 강한 흐름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어떤 그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그 대북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재가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단기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 정도만 이용을 해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북 테마예요. 언제든지 뉴스로 인해서 급등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대북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대선 테마나 어떤 정치인들 테마처럼 한번 상승하면 꾸준히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다시 조정받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역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주죠.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보유자는 일단 홀딩하셨다가 상황을 봐서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임이 더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강한 움직임일 때는 더 끌고 가서 최대한 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좀 주가가 흐지부지한 그런 흐름을 보인다. 더 이상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세적인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 흐름만 좋다면은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소차의 어떤 그런 활성화 이런 것과 별개로 주가의 흐름은 테마주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최근 시장 흐름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이 수소차 테마는 당분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테마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수소차 테마는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다만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갔다가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다. 아니면 정체된 흐름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접근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이었습니다. 아난티와 그리고 유니크 알아봤는데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또 짚어드린 상황이죠. 짐 로저스 사회이사 선임 관련 이슈로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이십니다. 자, 그리고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이슈도 함께 좀 맞물려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 상황 봐서 좀 시장의 상황 봐서 좀 매도를 적당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접근에 대한 전략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종목 핫5 시간 5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STS의 활용입니다. 자, 2교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또 보시고 사용하시는 STS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활용 방법을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어윤욱 연구원이 오늘 STS의 활용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주도 업종이라는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업종을 HTS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검색을 하고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물론 그 평택촌은 정석투자 이 10시 방송을 쭉 시청을 하신 분들은 딱 이제 바로 이제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의 이제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업종을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어떤 선도해가지고 하락을 이끄는 그런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스피 4대 업종 중에서 발생을 합니다.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철강금속. 왜냐면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다수가 이 4대 업종 안에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4대 업종 중에서 이제 주도 업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비교, 그러니까 21선, 61선, 121선, 그래서 업종의 추세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주도 업종을 우리가 HTS에서 손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 업종이 무엇이고 이 업종의 추세를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지는 평택촌은 정석투자 이제 2017년 7월과 10월 달에 그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 업종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잠시 뒤에 HTS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HTS의 업종 지수가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전체 업종들이 코스피 001부터 이제 증권 024까지 쭉 이제 나오는 그 화면에서 하나씩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면서 이 차트의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도 상승이면서 단기도 상승인 업종이면서 4대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높은 우선순위가 되겠고 그게 아니라 또 중기 하락 또 단기 하락이면서 4대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지수를 이제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추세가 나오더라도 차트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박스권형이냐 그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이느냐에 따라서 이 주도 업종의 우선순위도 이제 다르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TS의 그 검색식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중기 상승 추세인 업종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시장 동향이라는 메뉴에서 주가 지수 그리고 주가 지수 이동 평균간 비교를 해서 60일 이동 평균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업종을 찾게 되면 현재 시점으로 이제 중기 상승 추세인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메뉴인데 하나의 조건만 바꿔서 주가 지수와 이동 평균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업종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과 업종의 종가를 비교를 해서 업종의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찾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종 지수입니다. 이제 이 업종 지수는 이제 모든 HTS마다 다 있고 화면 번호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코스피 지수 여기 이제 00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001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제 업종 코드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기 추세, 단기 추세 지금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005, 섬유유복, 종이목재, 화학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릭을 해서 업종의 이제 추세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HTS 검색식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대상 지정에서 시장 구분을 거래소하고 코스닥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외 종목 이제 일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검색식에서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시장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에서 주가 지수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주가 지수 이동 평균 간 비교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60일선과 120일선을 설정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현재 중기 추세가 상승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그러면 저 종목이 어떠한 업종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 필드 편집이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아래쪽에 쭉 내리다 보면은 소속 업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매도 바로 밑에 있는데요. 소속 업종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종목명 현재가 옆에 이런 식으로 소속 업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기준으로 통신업 중기 상승 추세이고 코스닥 오락문화도 중기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비금속도 중기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이제 마지막 조건을 이제 삭제를 하고 바로 위에 있는 주가 지수와 이동평균 비교 이제 이 메뉴를 클릭을 한 다음에 20일 이동평균과 업종의 종가를 비교를 해서 업종의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거 이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인 업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을 쭉 살펴봤더니 화학 코드번호 008 지금 4대 업종 중에서 화학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내리다 보면은 철강금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도 있고 전기가스, 의약품 쭉쭉쭉 있는데 내리다 보면은 또 운송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주인 전기전자는 지금 안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4대 업종 중에서 화학하고 운송장비하고 철강금속이 지금 중기 추세가 상승이구나. 그러니까 단기 추세가 상승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전기전자가 아닌 나머지 업종에서 이제 단기 반등을 지금 이끌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이제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조금 더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의 비중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까지 이제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색식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 업종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검색을 하면서 이 안에서의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업종을 배워봤으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업종 안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고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자리 4420님의 질문입니다. 파라다이스를 매수가 17,500원의 비중은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파라다이스 오늘장의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4% 넘게 빠지면서 19,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파라다이스의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종목은 적정 주가가 36,600원으로 비교값은 0.54, 약 2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박스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추세는 중기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급등과 급락이 지금 반복을 하면서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추세입니다.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최근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17,500원이기 때문에 오늘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략과 학점도 확인해 볼게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A를 드렸는데요. 지금 지수의 상황을 대비한 대응한 매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실제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6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탄력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수가 좋다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수급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는 것보다는 역시 단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 후에 향후에 지수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파라다이스입니다. A 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 10%의 목표가 또는 20%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4523님의 질문입니다. SK하이닉스를 매수가 66,100원에 비중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K하이닉스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1% 넘게 빠지면서 65,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SK하이닉스 비교값이 0.97. 네,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기적으로도 추세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기 추세도 지금 쭉 이제 하락 추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11월 달에는 살짝 돌파를 했는데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갭이 이제 벌어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비학점으로 확인했는데 제가 먼저 학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가격대가 확인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봉투 선생님, 제가 또 학점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모두가 알고 계시고요. 비학점입니다. 선절 5%, 수익 플러스 5%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66,100원인데요. 가격으로 보면 잘하셨는데 사실 지수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매수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수보다 단기 흐름은 조금 약해지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끌고 갔을 때는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매가 맞다는 것이죠. 지수가 반등해지면은 살짝 수익 실현하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밀리면은 마이너스 5% 손절 후에 일단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비학점 확인했습니다. 손절은 좀 짧게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도 역시나 5% 대응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1390님의 질문입니다. 빅텍을 매수가 2,95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빅텍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빅텍 오늘장은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한 마감이고요. 2,3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엔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빅텍은 비교값은 일단 0.72, 지금 살짝 이제 저평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대표적인 어떤 테마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면은 올해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근데 추세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이제 남북 평화 모드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은 살짝 돌파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도 역시나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봉주 선생님, 빅텍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어떻게 될까요? 네, 빅텍은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0원이죠. 여기서 매수하셨는데요. 당시에 방위산업주들이 약간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서 이 정도의 매수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기준대로 대응을 하는 건데요. 기준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30%까지 그냥 홀딩하셨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매수보다는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 약간 늦었지만 할 수는 있었는데 방위산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가면은 크게 가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낙폭이 워낙 커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저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일단 손절을 해주자는 거죠. 낙폭이 워낙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손절을 해주시고 반등이 나오면 아마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본전에 일단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텍 같은 경우에는 F학점 확인했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5790님의 질문이고요. 페이퍼 코리아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는 1,354원의 비중 70%, 비중을 꽤 많이 실으신 분이신데 페이퍼 코리아 오늘장의 종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이고요. 838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신 상황인데 먼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페이퍼 코리아 오늘 종가는 838원, 적정 주가는 600원, 비율값은 1.40, 좀 고평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000원 이상에서부터 지금 흘러내렸고 일반 그 종목 차트를 보더라도 한번 작년에 감자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의 좀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중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지금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하락 추세, 그래서 중단기 모두 하락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1,000원대 초반인데 현재 종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봉주 선생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매도 후에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중이 많고 낙폭이 크기 때문에 매도 후에 관망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요. 이 종목은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본금을 계속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면은 언제든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종목을 안전한 종목을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불안한 종목들은 접근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갔을 때는 좀 좋지 않다는 것이죠. 70% 비중에 지금 38% 정도 하락했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라서 어떤 이슈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트로 잠깐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4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조금 안 좋죠. 매수는 여기서 있으면 안 좋은 거고요. 여기서 했더라도 안 좋은 겁니다. 자, 하락했다가 본전 왔는데 매도를 안 하셨고요. 마이너스 50%까지 홀딩하셨어요. 대응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지 않고요. 기업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페이퍼 코리아 역시나 F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과 함께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현명하게 좀 참고를 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 소식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사 보시겠습니다. China makes first big US soybean purchases, Trump see truce.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휴전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이 대두에 대한 수입을 재개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산 대두 150만에서 200만 톤을 주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물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매한 대두 운송은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난 7월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피해를 봤던 미국의 콩 재배 농가에는 물론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 부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기업이 최소 50만 톤, 금액으로는요, 최소 1억 8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90일 동안의 이런 휴전 협상에 진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한편 중국의 첨단 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또 메스를 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고 좀 수정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기업의 좀 역할을 낮추고 외국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제조 2025, 이제 2025라고도 하는데 이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그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원래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낮추면서 이 중국과 미국이 좀 더 협조적이고 또 협력적인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요, 다가오는 몇 주 내 뭔가 좋은 발표들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엄청난 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중국 쪽의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중국 증시 마감 상황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China stops climb on hopes of further policy support. 네, 오늘 중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1.23% 상승해서 2634.05에 맞췄고요. 또 선전종합지수도 1.11% 높아진 1360.92에 마감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두 지수 모두 상승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무역 갈등의 완화 소식과 또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와 성장률을 또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중국 증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홍콩 증시도 역시 Hong Kong stocks rise on hopes of more China stimulus, fear Fed rate hike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홍콩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속보가 있는 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도 좀 돋보였었던 상황입니다. 어제자게 말씀을 드렸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방향성과 함께 또 중국 부양책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을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그 오후에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변수랄까요? 해외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미국 선물과 중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한국 시장도 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에 비하면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다시 한계 구간에 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힘든 상승과 그리고 허무한 하락 사이에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상 한계에 왔다 봅니다. 최근에 반등 자체가 뭐 해외 증시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호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거래를 재개했고요. 또 현대차가 급등하면서 어제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운송장비 쪽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도 아주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흐름이 특히 한계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내일장은 그렇게 강한 탄력보다는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말자.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전일장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 좀 열어두시고요. 힘든 추가 반등과 그리고 험한 하락 사이의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 염두해 주시면서 시장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과 전략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